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원창국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함께 했는데요.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님. 자, 소개해 주십시오. 어디서 사역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본 치바 지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정선 목사입니다. 아, 치바 지역이라면 어떤 데인가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쪽 중부, 남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안내를 해봐 주세요. 네, 치바는 일본의 수도 동경의 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동쪽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서울의 동쪽은 남양주나 춘천 정도 될까요? 네, 한 60에서 70km 정도 동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 도시입니다. 네. 아, 지방 도시라면은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목회를 하신다는 얘기시군요. 아, 치바에서도 현청이 있는 치바시는 이제 굉장히 큰 도시인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야치마타는 한 5만 명 정도 될까요? 작은 이제 소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이정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기까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좀 갖추셨을 텐데요. 네네. 혹시 이제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특히 일본 선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다, 내지는 목사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우리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일본어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교양 수업을 들었는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교수님과 학생들과 일본에 갈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교회와 대학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일본 교수님, 목사님, 학생들과 교류를 하면서 일본어를 좀 더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 일본의 문화, 역사와 관계된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문학 서적도 많이 보고, 그래서 일본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고, 또 대학원을 마치고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2015년도에 일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선교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그 현지의 언어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 풍습, 뭐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선교사로 온 서영 선교사가 세종대왕이 누구고 이순신 장군이 누군지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한국의 역사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일본의 역사와 관계된 책들, 뭐 만화책으로나 문학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것, 우리나라 이제 대하드라마 같은 그런 역사, 영화, 그런 일본의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과 이렇게 만나면 서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웃으면서 재밌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뭐 그 정도, 기본적인 상식 정도는 준비해 놓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선교사가 현장에, 그러니까 목회할 수 있는 현장에 나가게 되면 가장 1차적으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환경에서 사역을 하게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목회를 시작하실 때 약속된 장소가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소개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정말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혼자서 개척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2015년도에 사역지를 구할 때 사실 저희 선배 선교, 제가 이제 처음에 부임한 데가 사이타마 니이자라는 곳에 있는 한국인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전임 사역자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자기가 이제 내려놓고 다른 이제 준비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인사드리고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희 두 사람을 좀 좋게 보셨는지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있었고 일본인도 있었고요. 거기도 이제 사이타마가 동경 북쪽에 있는 위성도시인데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보통 보면 한국인들이 주로 있는 그런 현지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현지인들만 다니는 교회도 있을 수 있는데, 굳이 그렇죠. 이 다른가요? 이게 목회하는 현장에서는 뭐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이게? 그렇죠. 많이 다르죠. 예. 우선 한국인들이 계신 이제 일본에 있는 한국인 교회들은
주로 이제 주재원이라든지 회사원이라든지 일본의 이제 직장 생활로 인해서 이제 들어가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분위기가 한국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식사하고 애찬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헌금도 많이 해주세요. 예. 근데 일본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교회에 대한 헌신도 물론 이제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처음에 이제 호기심으로 나오시는 그런 분도 있고 올해 그런 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사교적인 목적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친교와 한국 음식 먹고 한국 드라마 한국인들과 만나서 교제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정착하지 않고 이렇게 잠깐 계시다가 또 떠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에는 크리스천이면서 다시 일본인 교회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뭐 연연하지 않고 언제든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고 네. 한국 음식이 좋아서 오시든 한국 문화, 드라마, 한국 노래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시든 뭐 저희들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또 저희가 일본 분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예 그분들과도 이렇게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일본인들이 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외로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친교, 사교적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알아가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일본인 교인과 한국인 교인과의 차이가 좀 있는 모양이군요. 네네 그렇죠. 한국 교회 분들은 이제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난 뭐 신앙 2세대, 3세대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은 자기가 최초로 어떤 그런 분들이 워낙 기독교인 인구가 적다 보니까 누구의 어떤 전도라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오신 1세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신앙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성경 공부라든지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많이 그분들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현지 일본인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이 훨씬 더 이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죠. 예, 이분들이 신앙을 처음 맛보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네 모든 게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신앙을 많이 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렇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좀 익숙한 그런 예를 들어 음식도 오랫동안 먹어보면 나 그 음식 알아. 그래서 이제 뭐 시큰둥한데 이제 처음 먹어본 음식은 신기하잖아요. 호기심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눈빛이라든지 그런 태도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일본 분들 신앙에 대해서 많이 뭔가 찾아가고 뭔가 구하려고 하는 열정적으로 그 안에 이제 몰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들을 제가 이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 그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부 같은 그런 모임도 하시나요? 물론 해봤습니다. 네, 교리적인 것도 한번 가르쳐 본 적도 있습니다. 어때요? 일본 사람들은 그 성경 공부 이게 잘 접목이 됩니까? 그렇죠.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메모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질문도 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분들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보던 신학 서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요 많이 가져가서 저도 막 보면서 이걸 어떻게 일본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메모도 하고요.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들은 일본어도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알기 쉽게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말에 섭리라는 표현들 일본어에도 있는데 그 이제 이분들은 그게 뭐죠? 그런 궁금해하고 그리고 뭐 사명 이런 것들 뭐 그리고 뭐 천국이나 지옥의 개념들도 이분들은 굉장히 막연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준비할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일본 언어와 일본 문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어를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가야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분들의 질문에 아무튼 즉각적으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뭐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야 되겠고, 알고 있어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예, 일본어도 굉장히 복잡한 언어라 저도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일본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해가지고 하면서 그때 사전을 찾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또 하면서 설명하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어를 한다고 해도 알기 쉽게. 그럼 이제 대화뿐만 아니라 설교도 일본어로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준비하기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그게 되진 않잖아요. 얼마나 걸리셨어요? 네. 근데 저는 다행히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에서 유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채플이라든지 일본의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저도 이제 설교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고 또 일본어로 성경을 구절을 또 암기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아무튼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지금도 저 일본어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한국어 설교 본문을 원고를 다 완성해놓고 또 체크를 하거든요. 또 그거를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일본어로 표현할까 메모하면서 뭐 시간이 뭐 2배, 3배가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일본어는 제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이기 때문에 또 발음도 정확해야지 이 발음도 이상하게 하면 이 사람들이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무슨 뭐 한국 교육을 받으실 때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공부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시고. 그럼 언제 준비를 하셨어요? 대학생부터? 근데 제가 참 재미있는 게 뭐냐, 군대에 있을 때 일본어를 전공하고 있는 저 친한 친구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운명이군요. 네, 운명이죠. 군대에 있을 때 그때가 98년도였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서로 관심이 있어서 일본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길래 저도 이제 그 친구 통해서 책 빌려봤는데 마침 제가 제대하고서 신학교에 복학했던 2000년도에 저희 신학교에 일본어 강좌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호기심 반으로 제가 이제 그 일본어 강독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게 운명처럼 이제 제 길이 일본 선교사로 열리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선교사를 준비하는 사람 또는 꿈꾸는 후배들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1순위가 언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네, 정말. 일본에 와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늦죠, 상당히. 그래서 언어뿐만이 아니라 문화, 역사, 풍수, 뭐 일본 전반적인 경제든지 전반적으로 준비하시다 보면 아마 또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선교사 이정선 목사님을 함께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특히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준비하는 1순위는 언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어 준비가 사실은 뭐 우리는 굉장히 학구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근데 학구적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지켜본 목사님의 모습은 일본 문화에 들어가서 일본어 회화를 통해서 일본어를 좀 더 친숙하게 익숙하게 익혔다는 거를 보게 돼요. 그래서 유학도 하셨고 또 일본 사람들과 대화하려고 애썼던 모습, 그래서인지 더 일본어 대화가 좀 더 편안하고 쉽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아마 일본 사람들이 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